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오니까 좋죠? 네, 새롭습니다. 네. 마지못해서 지금 대답하신 거죠? 아니에요. 뭐 큰 상관은 없죠. 뭐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그렇죠. 네,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김세윤 씨도 뭐 매일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새벽에 네. 하죠. 그러니까 매일 나오시니까 뭐 어떤 날에 방송에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이번 주 월요일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어서 그렇죠. 아마 월요일에 했으면 골든글러브 시상식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을 텐데 수요일이니까 그 대신 작품 하나를 또 추가로 소개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뭐 나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생충이 저 외국어 영화상 받은 건 얘기했어요. 예, 네. 이게 사실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거든요. 각본상, 감독상,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라서 그중에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요. 골든글러브 얘기 나온 김에 뭐 이미 결과는 다 나와서 기생충 얘기만 조금 더 드려보면 네. 일단 수상 소감이 아주 멋졌고요. 아, 멋있어요. 봉 감독. 네. 몇 문장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몇 문장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말을 하신 톰 행크스보다 몇 마디 안 한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임팩트는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자막의 장벽. 사실은 장벽도 아니다. 겨우 한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만 넘으면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멋진 말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예. 사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골든글러브는 그렇다 치고 현지 시각으로 2월 9일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골든글러브가 주목받는 이유도 아카데미 직전에 열리는 시상식이라서 제일 큰 시상식이라서 항상 골든글러브 결과를 보면 아카데미가 조금 보인다 이래서 이게 화제가 되는 시상식이거든요. 네네. 사실 따지고 보면 골든글러브는 투표하는 사람이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외신 기자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들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대중도 아니고 영화를 만드는 그 필름 메이커도 아니고 사실 저널리스트들 100명 안 되는 사람들의 투표로 뽑히는 상이거든요. 네. 반면에 아카데미는 제가 알기로는 6,000명 넘거든요. 아카데미 회원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깝게. 그들의 투표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선정 방식도 달라요. 이거는 사실 매년 설명을 드려도 사실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근데 아카데미는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작품상은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작품상에 한해서는. 근데 그 외 부문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만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 회원 중에 배우인 사람은 가령 한국에서는 최민식 씨, 송강호 씨, 이병헌 씨 그런 분들이 이제 회원이죠. 그런 분들은 연기상에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아, 자기 장르에만 하는군요. 네. 그리고 가령 감독들, 가령 이창동 감독이 지금 그 한국에서 아카데미 회원인데 그냥 감독들만 투표하는군요. 이창동 감독은 감독상 부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플러스 작품상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골든글러브보다 어쩌면 조금 더 아카데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나를 보는 게 지금 앞으로 열리게 될 각 분야별 조합상 시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작가 조합의 후보가 누가 되는지를 보면 대부분 작가 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작가들이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결국 아카데미도 그 각본상 부분은 작가들의 투표로 이렇게 후보가 선정되거든요. 나중에 수상자도 선정이 되고 현재 작가 조합상 후보에 5편 중에 기생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감독 조합상 후보 역시 5편 그 5명 중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아카데미에서도 골든글러브처럼 각본 감독, 외국어 영화상 후보는 오를 것 같고 문제는 작품상 후보에 과연 오를까? 작품상 후보에까지 오를까? 이건데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아카데미보다 일주일 먼저 열린 영국 아카데미 후보가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나왔잖아요. 작품, 감독, 각본, 외국어 영화상. 그래서 아마도 요거랑 비슷하게 최대 4개 부문 아니면 골든글러브처럼 3개 부문
예. 제 생각에 외국어 영상은 그냥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카데미는 이름이 국제영화상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로 각본상이나 혹은 감독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는 단계에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는 송강호 씨의 나무조연상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곤 있어요. 사진 나왔잖아요. 네. 브래드 피트가 네. 저 송강호 씨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또 그 상황 때문에 재밌는 사진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만나서 브래드 피트가 나도 기생충의 팬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진 다음에 송강호 씨가 뭔가를 검색하는 사진 옆에 누가 재밌게 브래드 피트가 누구지? 라고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 사진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 한 편 덕분에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올림픽에서처럼 메달을 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생충이라는 영화 덕분에 뭔가 새로운 경험 그리고 좀 신기한 경험 그리고 또 플러스 조금 뿌듯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관객 한 사람으로서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재밌습니다. 네, 그냥 재밌더라고요. 이게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떠나서 이 상황 자체가 저도 재밌고. 할리우드에 있는 모든 감독들, 배우들, 영화 관계자들에게 네. 한국 영화 수준이 이 정도야 이렇게 놀람을 준 것만 해도 우린 진짜 기쁘잖아요.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지금 무척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같이 후보가 되고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 앞에서 상을 받고 골든글러브에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상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본인도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상식을 봤고요. 그래서 짧게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제목 정도만 말씀드리고 노래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다큐멘터리고. 제가 조금 늦게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예. 아마 제목만으로도 어떤 다큐인지 아실 겁니다. 제목이 파바로티. 이 이상의 설명이 필요 있을까 싶은.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지금까지 오페라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오페라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파바로티는 알아요. 그러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다큐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나중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오페라를 친근하게 만든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근데 정말 파바로티는 그 점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1935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세상을 떠난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스타가 됐고 그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이고 등등등을 차곡차곡 담아낸 다큐멘터리고요. 사운드 좋고요. 음악 다큐멘터리고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라고 하고요. 저는 극장에서 못 봤지만 그리고 일단 그냥 수많은 공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전 이건 전기 다큐이자 음악 다큐로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 성악가 중에 인기로 따지면 파바로티를 넘는 사람이 없잖아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계속 나와서 파바로티에 대한 기억들을 막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플라시도 도밍고도 어떻게 보면 그 흔히 말하는 3테너 중에서 호세 카레라스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원톱의 느낌이 파바로티였고 그렇죠. 그 파바로티 양 옆에 호세 카레라스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 파바로티 하면 클래식 잘 모르는 사람도 파바로티 정도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름만 알지 실제 그 사람이 제대로 노래 부르는 현장을 보거나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렇죠. 그 점에서 이 파바로티라는 다큐가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석규 씨하고 나왔던 그 영화 제목은 뭐였죠? 이거 비슷한 무슨? 그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파바로티 이름을 패러디해서 파파로티였죠. 그래. 네. 이재훈 씨하고 한석규 씨. 네네. 이재훈 씨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파파로티라는 장명이 가능한 것도 그러니까 뭔가를 패러디하려면 원본이 유명해야 패러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령 도밍고를 패러디할 수도 있고 까레라스를 패러디할 수도 있겠지만 파파로티만큼 그렇게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파로티라는 제목이 가능했을 만큼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다 알지만 어쩌면 우리는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는 이 파바로티라는 다큐가 저는 아주 요긴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파파로티 이 영화도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죠. 제가 한석규 씨가 백햄에 한번 출연해서 친구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 방송을 들었는데 네. 한석규 씨가 배철수 선배님으로부터 큰 영감을 얻고. 그거 하지 마요. 참, 이 얘기 나온 김에. 네. 이번 금요일 3, 4부에. 네. 최민식 씨하고 한석규 씨 나왔던 그 인터뷰를 네. 다시 한번 방송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삭제 씬 들어가나요? 그럼요. 영화로 치면. 못 나간 커트들이 감독판이에요. 네. 확장판. PD판으로 이번에 그때 음악도 못 나간 게 많고 그래가지고요. 네. 음악하고 해가지고 금요일 3, 4부에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듣죠. 아마 이게 다큐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파파로티의 시그니처 곡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파파로티가 아니죠. 파바로티의. 저 헷갈렸네요. 발음 잘해주세요. 네. 파바로티.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시그니처 곡이라고 불리게 된 아주 유명한 곡이죠. 푸치니의 오페라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투란도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슨도르마 이거를 영화에서 라이브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사운드 트랙에도 라이브 버전으로 실려 있어요.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시면 파바로티의 그 성량과 그 정말 뻥 뚫리는 그 가창력이 어떤 건지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로마에서의 공연 실황이군요. 네순 도르마 듣겠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파바로티의 공연 장면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클래식이나 이런 거를 막 챙겨보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공연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저거를 흔히 말하는 직관을 하는 사람들은 방금 들으신 이 노래를 직관했던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렇죠. 부러움이 드는 순간들이 한두 순간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저도 영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랬어? 이랬구나. 계속 이러면서 영화를 봤어요. 아니 아크로폴리스에서 이 쓰리 테너 공연한 필름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해주고 그래서 저도 봤는데 바로 이 영화에도 그 장면이 중요하게 나오고요. 이 장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장면 외에 비하인드 시퀀스들 그리고 실제로 영화 속에 좀 재밌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세 명이 약간 장난치듯이 서로 약간 자랑하듯이 약간 그 일합을 겨루는 느낌으로 각자 이제 애드립을 섞어서 일부러 막 그 고음을 찌르듯이 서로 내는 장면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한 도밍고의 회고, 카라라스의 회고 등등이 함께 담겨 있고요. 일종의 우리가 보았다고 생각할 수많은 라이브 공연 장면의 코멘터리가 담긴 다큐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 백캠 청취자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팝스타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바로티가 쓰리 테너와 함께한 쓰리 테너 공연으로도 유명하지만 파바로티 앤 프렌즈라고 그렇죠. 자선 공연도 아주 크게 했잖아요. 또. 그래서 파바로티와 친구들과 관련된 스토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파바로티 다큐구나 클래식이구나 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스티비 원더 갑자기 디퍼플 그리고 갑자기 에릭 클랩튼 스팅 쭉쭉쭉 이런 팝스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시절의 이야기 다이애나 비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클래식이나 성악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느꼈던 분들조차도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을 빌리면 1인치의 장벽만 넘으면 클래식이나 성악은 뭔가 어렵다고 하는 그 편견의 1인치 장벽만 넘으면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한 인간 그 한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게 언급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미스 사라예보를 만들게 된 과정. 네. 보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해서 파바로티가 곡 하나만 만들어라. 곡 하나만 만들어라. 귀찮게 했군요. 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노가 한숨을 쉬면서 증언하는 이 영화의 어떤 제 생각에는 클라이막스 같고요. 네. 결국 그 좀 연락도 안 받고 도망치고 있어 어느 날 집 앞에 직접 나타나버린 파바로티에 관련된 일화도 등장해요. 그래서 네네. 그들이 함께 부르는 미스 사라예보 노래 장면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그 곡을 준비했고요. 파바로티의 고향이죠. 모데나에서 열린 파바로티와 친구들 라이브 실황 중에 그 라이브 공연 중에서 네. 미스 사라예보 네. U2와 함께한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U2가 함께합니다. 딱 한마디만요. 이 영화, 이 다큐를 만든 감독이 론 하워드 감독이에요. 론 하워드. 분노의 영유, 아폴로 13호, 뷰티풀 마인드, 최근에는 러시 더 라이벌, 다빈치 코드 시리즈 이런 영화를 거장이죠, 거장. 음악 다큐로는 비틀즈, 8 Days a Week 만든 그분이 만든 다큐입니다. 네. 자, 모데나에서의 공연 실황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보노가 함께 부르는 미스 사라예보.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